그 다음 날이었나 그날 저녁이었나 그랬어요. 그 구단주님께서 방송을 계셔서 막 얘기를 하는데 채팅창에 사람들이 중계진이 러너웨이 화이팅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맞는 건가요? 라고 얘기를 올린 거예요. 구단주님께서 이제 그 경기만 보시다 보니까 그냥 듣고 그건 뭐 잘하시겠죠. 예, 뭐 그래요.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하신 거예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난리가 난 거죠. 근데 아무리 돌려보고 제가 그냥 다 돌려봤는데도 없어요. 그런 말을 안 했어요.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범퍼라는 선수가 한 명 있었는데 러너웨이 범퍼. 네, 그 선수가 그 당시에 메인 힐러였습니다. 메르시라는 영웅을 다루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 메르시의 궁극기 이름이 발키리예요. 그때 범퍼가 딱 발키리라는 궁극기를 썼는데 제가 그걸 딱 보고 발키리, 범퍼 이렇게 얘기를 했죠. 근데 그게 발키리 범퍼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또 잘못 들으신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렇게 막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방금 중계진이 화이팅 범퍼라고 얘기하지 않았냐?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. 참 소문이 정말 무서운 게 정말 이만한 얘기가 여러 사람을 거치다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. 카더라가? 네. 그런 것처럼 야 화이팅 범퍼라고 하지 않았냐가 나중에 러너웨이 화이팅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예요. 정말 다행이었던 게 유튜브 채널을 7만 명, 8만 명 정도 있었던 유튜브 채널이었기 때문에 그 유튜브 채널을 켜서 해명을 했죠. 너프 채널에서 방송을 켜서 심지어 제가 안 하고 제가 그때 완전 멘탈이 바스석 돼 있는 상태여서 이틀 동안 거의 막 시체처럼 있었거든요.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다 이렇게 난 생각하신 진짜 거예요? 끝이다. 망했다. 나 이제 이걸 못 하겠다. 이제 시작했는데 이제 골박에서 내가 처음 했는데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남들이 다 불특정 다수인 분들이 이제 말했다 하니까 내가 했구나. 그냥 그렇게 믿어버린 거예요. 멘탈이 바싹 돼 있어서 다시 돌려보기도 안 하고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인식을 해버리니까 나 일을 못 하겠구나. 그래서 그냥 그러고 있었죠. 그래서 현성이 친구가 그 방송 켜서 돌려보기를 계속 해주면서 화이팅 범퍼, 러너웨이 화이팅이 아니라요 발키리 범퍼라고 얘기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자마자 거기서부터 여론이 확 돌아섰죠. 화제글 1위부터 4위까지가 다 제 얘기였어요. 이제 막 데뷔한 사람한테? 러너웨이 화이팅이 말이 되냐, 이건 너무 편파 아니냐, 말이 되는 거냐, 이런 식으로 해명 방송을 하고 나서 그게 싹 바뀌었어요. 여론이. 심지어 사과문까지 올라오더라고요. 제대로 제가 못 듣고 그렇게 욕했던 거 죄송합니다 지수님,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죠 사실. 결론적으로는 뭐 노이즈 마케팅이 잘 됐네요. 또 다른 뭐 에피소드 없어요? 진짜 기억에 남는 거? 사실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성승원 캐스터님과의 성승원 캐스터와의 만남? 지스타 때 아시아 인비테이셔널 배그 어떠셨어요? 그때 상황 좀 설명 좀 해주세요. 그때 성승원 캐스터님이랑 지수보이 형이랑 김동준 해설님 이렇게 세 분, 아나운서 하시는 분이 권희선 아나운서님, 분석 데스크가 저 이렇게 해서 5명이서 팀이었었거든요. 그때 진짜 무대 화려하고 생각나요. 엄청 났었죠. 2층 막 3층 막 이렇게 만들었었죠? 맞아요. 저한테는 전설과도 같은 분을 또 같이 일하게 되는 거잖아요. 덜덜덜 떨리더라고요.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. 출연진들끼리 같은 방 썼어요, 혹시? 같은 대기실을 잠깐 한번 쓴 적이 있었어요. 총 4일 방송이었는데 3일째 되는 날에 대기실을 제가 갔는데 계셨어요. 성승원 캐스터님이. 게임에 대한 내용들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말할 때 악센트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이게 너무 저한테는 조언인 거죠? 사실 신경 안 쓰셔도 되잖아요. 근데 이 분석 데스크 자체도 방송의 하나 부분이기 때문에 또 신경을 써주신 것 같아요. 아무래도 그 말이 저한테는 좀 되게 컸죠. 롤 모델 같은 분인데. 그렇죠. 근데 그렇게 한마디를 딱 해주시니까 되게 좀 감사했고 굉장히 기억에 남고 지금까지도 정확히 톤까지 기억나요. 진지한 얘기도 잠깐 좀 해보고 싶은데 지금 4년 하셨다고 했잖아요. 이제 4년 꽉 채우죠. 그러면은 이 다음에 본인의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미래에 대한 걱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걱정일 수도 있고 기대일 수도 있죠. 제가 딱 3가지로 분류해 놓은 게 있어요. 첫 번째는 캐스터가 되는 것. 1차 꿈을 일단 이뤘어요. 캐스터를 하고 있으니까. 2차 꿈은 이 안에서 최고봉을 찍는 게 제 2차 꿈이고 세 번째 3차 꿈이 제 대통령이거든요.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웃으세요. e스포츠 대통령? 아니에요. 그냥 진짜 리얼 대통령. 진짜로요? 저는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최종의 꿈은 대통령이었거든요. 왜 그런 거예요? 제가 정치 이런 쪽에도 약간 살짝 관심이 좀 있고 법이나 이런 부분도 배워보고 싶은 그런 욕심도 되게 좀 있거든요. 정말 막연한 꿈이고 이 안에서 최고가 되는 게 다음 스텝이죠. 만약에 이 꿈을 하지 않았다면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? 글쎄요. 스포츠 에이전트나 스포츠를 좋아했기 때문에 피파 자격증이 있었어요. 에이전트 자격증. 네, 그거를 준비해볼까 해서 막 조사해보기도 했었고 에이전트에 대한 매력이 또 한번 또 느껴졌어가지고 만약에 나중에 제가 애를 낳았는데 그 애한테 추천해줄 직업이냐? 저는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. 정말 평생 공부해야 되는 직업이고 제가 뭐 물론 지금 4년밖에 안 되긴 했지만 정말 10년, 20년 되신 분들을 저도 옆에서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다 들었기 때문에 이 직업은 정말 힘든 직업이에요.
직업이다. 나중에 제 아들이 난 이거 아니면 안 되겠어요면 시키는데 그게 아니면 이거 말고 다른 걸 한번 좀 유도를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앞으로 이 미래판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이 본인이 하시는 분야만 보면. 단순히 몇 년간의 그런 상황만 봤어요. 제가 이 바닥에 뛰어들고 나서 지금까지 이것을 보고 열광해 주시는 분들이 많고 이것에 대한 관심을 꾸준하게 나타내 주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나 롤 같은 경우에는 10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야구 커뮤니티를 많이 보는데 그 안에서 롤 얘기가 나와요. 롤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롤도 엄청나게 커졌다는 소리잖아요. 그리고 그것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 근데 이게 점점 더 나아가다 보면 롤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게임에 대한 파이는 더 커질 것이고 이것을 즐기는 분들도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되게 이상적이라고 보지만 한 번의 위기는 분명히 또 있을 거고 게임 쪽에 대한 직업을 삼고 싶으신 분들은 저는 하세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힘들어요. 라는 것을 동시에 말씀드리고 그렇죠. 예. 그게 아무래도 지금이 이제 초창기이기 때문에 역사 20년밖에 안 됐어요. 그러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. 보이는 길이. 그래서 힘들지만 먼저 닦아놓은 사람들은 결국에 좋은 포지션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네. 본인은 지금 말한 그 미래에 자기의 몸을 더 던지실 겁니까? 더 던져야죠. 이거 말고는 할 게 없어요. 몇 살까지 하실 것 같아요? 그걸 생각 안 해본 거 아니거든요. 내가 이거를 안 하면 나중에 은퇴하면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몇 번 한 적이 있어요. 물론 먼 미래이긴 하지만 그렇게 아무렇더라고요. 제가 이거 말고는 사실 할 게 없어서 사실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 다른 일들로 인해서 다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내려놓고 가신 분들도 몇 분 제외하고는 현역에서 뛰고 계신 중계진 분들 중에 정년퇴직, 명예퇴직 느낌으로 물러나신, 은퇴하신 분이 없으세요. 지금 어떻게 보면 전윤중 캐스터님이 가장 최고봉 계신 캐스터분인데 지금 현역으로 뭐 짱짱하시고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은퇴까지는 제가 자세하게는 못 그릴 것 같아요. 본인이 딱 2세대라고 생각하세요?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은 그 중간이 없어요. 연차로 따지면 제가 이제 4년 차인데 제 바로 위에 5년, 6년, 7년, 8년 이분들이 계셔야 되는데 없어요. 그만큼 이 바닥이 좁다라는 거기도 한데 그래서 저는 2세대라고 생각을 하고 싶죠. 차세대 주자. 그렇게 해 봐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. 정말 그렇게 가고 싶기도 아니, 하고 본인이 생각할 때 2세대에 유망하신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? 네, 이제 동년배 캐스터 분들 중에 되게 잘하신다라는 분들이 한두 분 계세요. 박하늘 캐스터라든지 보고 배울 점들이 되게 좀 많아요. 정돈된 멘트도 많고 근데 그런 분들 봤을 때 저랑 좀 같이 올라가는 게 연차가 쌓이는 게 좋지 않을까. 아, 예. 10년 뒤에 제가 나이가 40이거든요. 지금 딱 위에서 1티어로 계신 최고봉에 다 계신 중계진 분들이 딱 지금 그 나이 때세요. 그렇게 하니까 약간 진짜 세대가 나눠지는 느낌이. 그러니까 나이로만 따지면 연차로만 따지면 그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. 네. 그러면 지금 도전해보고 싶은 안 해봤던 게임 있어요? 안 해본 게임은 진짜 딱 하나밖에 없어요. 롤 하나밖에 없어요.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각각의 게임들이 속도가 아까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고 특성들이 다 다르고 그것에 맞춰서 중계 템포를 가져가는 거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롤을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해보고 싶은 거죠. 작은 대회도 안 해봤어요 롤은. 그래서 더 해보고 싶어요. 이전에 하시던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? 아, 그렇죠.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더 열심히 해야죠. 왜냐면 오버워치나 하면은 심지수 캐스터님 무조건 떠오르거든요. 아, 감사합니다. 그래요. 이제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. 짧게. 1년 후에, 5년 후에, 10년 후에 뭐 하고 있을 것 같은지. 내년 이맘때쯤에는 비슷하게 가고 있을 것 같고요. 5년 뒤에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새로운 게임이 하나 나올 것 같아요. 그런 큰 틀 자체는 많이 변화하진 않을 것 같은데 여기서 뭔가가 하나 두 개는 더 추가가 될 것 같아서 그거에 하나를 담당하고 싶은 느낌도 들고 그때쯤이면 정말 장기 리그를 하나 혹은 두 개를 좀 맡고 싶은 욕심도 있고 5년 뒤에는 10년 뒤에는 최고봉이 되어 있어야죠. 돈버 해야죠. 어떤 큰 무대에서 뵐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그때까지 열심히 또 제가 노력을 해야 되겠고 열심히 하겠습니다.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. 다음 편에는 또 초호와 게스트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